네, 이번에도 인재라는 논란이 일면서 경찰은 전담팀까지 구성해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는데요.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현철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회장님, 이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속보를 처음 들으셨을 때 전문가로서 어떤 생각부터 드셨습니까? 네, 아마도 우리 지역 재난관리 시스템,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이 또 잘 작동되지 않고 있구나. 법이 정하고 있는, 네. 20년째 법이 정하고 있는 재난관리 시스템이 또 작동되지 않고 있구나. 특히 재난 현장인 기초지자체의 재난관리 시스템이 잘 작동되지 않고 있구나. 이걸 감지했습니다. 네, 잘 작동되지 않구나. 이제부터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유족도 울분을 토하고 또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을 재난 전문가께서도 한 번 더 강조하셨는데 일단 오늘 상황은 차량 인양은 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수색 작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이번 그 폭우 재난에서 현재까지 산사태를 포함해서 39명이 돌아가셨고 네. 오송 지하차도에서 지금 13명이 돌아가셨고요. 9명이 지금 실종이고 네. 34명이 지금 부상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참 국가적 큰 재난입니다. 이러한 그 참사의 그런 그 자연재해지만 네. 이러한 참사를 대비해서 우리는 오래전부터 치밀한 그 시스템을 법에 탑재하여 규정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 법이 정하고 있는 시스템을 과연 잘 작동하고 있었는지 네. 이것에 대해서 매우 촘촘하고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때입니다. 지금 현장이 이렇게 뻘처럼 돼 있는 상황이어서 좀 수색 작업이 좀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오전에 또 다녀오셨기 때문에 네. 현장에서 추가 실종자가 나올 가능성 그리고 현장에서 수색 작업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보신 게 있습니까? 네, 수색 작업이 매우 난항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맑은 물이 6만 톤이 그렇게 몰려들었으면 예. 펌핑 작업으로 금방 6, 7시간이면 빼내는데 매우 그 토사가 많이 함유된 흙탕물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러한 흙탕물이 미호강으로부터 이렇게 침수가 되어서 이제 네. 고여 있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러한 그 흙탕물에 함유되어 있는 이른바 뻘들, 예. 흙들이 가라앉게 됩니다. 예. 그 두께가 지금 1m가 넘은 걸로 예. 알고 있고요. 네. 조금 제가 오늘 저는 뭐 일부러 가까이 가지는 않고 멀리서만 바라봤습니다만은 그 펌핑을 해내는 걸 보니까 예. 오히려 더 작업이 신속하게 되려면 맑은 물을 더 투입을 해가지고 그 뻘들을 좀 씻겨내야 수색 작업들이 더 원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정도로 네. 안에는 지금 그 황토 뻘들이 흙층들이 많이 지금 침잠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냥 이렇게 걸어서 가는 정도가 아니라 예. 차량들이 갇힐 정도의 발목이 잠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매우 많은 그런 토사가 쌓여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까 전에 그 송재인 기자와 함께 봤던 그 침수 직전의 블랙박스 영상 다시 한번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제보자께서 지인이 촬영한 영상이라고 전에 왔고 아까 송재인 기자가 소개했던 바로 이 영상인데 자, 부회장님 혹시 이 영상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네,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일단 제방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자, 지금 제방에서 물이 지금 네, 차량의 진입로나 차량의 진출로 양쪽으로 지금 물이 지금 휩쓸려서 들어가고 네. 예. 있지 않습니까? 예. 저 장면은 분명히 옆에 미호강이 범람하면 그리고 범람한다는 사실을 이미 4시간 전에 네, 워닝을 주었었고 금강 홍수 통제소로부터 네. 지자체에 워닝을 주었었고 그리고 4시간이 지난 뒤에 저렇게 많은 물들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몰려든다면 네. 이것은 매우 큰 참사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네. 영상이고요. 예. 저건 매우 지금 위험한 상황인데도 지금 뭘 모르고 지금 막 진입하고 있는 자, 겁니다. 만약에 이 상황이 또 물론 그 상황을 막아야겠습니다만 발생했다 그러면 이때 어떤 대처법 어떻게 해보십니까? 차량을 무조건 통제했어야 됩니다. 이때 차량을 통제하도록 하는 것은 네. 법이 정한 법정 업무입니다. 무슨 법이냐면요. 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47조까지에는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이미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경찰, 소방과 함께 응급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네. 3가지입니다. 통행 금지, 통행 제한,
대피 명령 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응급조치라고 하는데요. 예. 이건 법이 정하고 있는 법정 조치 사항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저희가 또 어떤 점을 짚었냐면 담당 지자체들이 일종의 책임 떠넘기기를 했다는 점을 지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통 통제까지 나설 상황이 아니었다. 방금 전 부회장님께서는 법이 정한 어떤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게 작동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갑작스레 제방이 무너진 게 변수였다는 게 도청의 설명이었는데 어떻게 들으십니까? 이 부분도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게 예. 이미 금강홍수통제소로부터 4시간 전에 통보를 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면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저 부분에 CCTV랄지 예. 아니면 가까운 읍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확인하게 한달지 네. 여러 그 확인 시스템들이 있죠. 예. 그러면 그 확인 결과를 가지고 보고를 하면 시군구,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러면 당연히 튀어나오는 그 긴급한 대안들이 교통통제, 주민대피, 우회로 설정 예. 네. 이런 것들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어디서요?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요. 예. 그래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런 것들이 거기서 충분히 조율될 수 그렇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뭐다, 뭐 누구의 업무이다 이런 것들은 이미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이 네. 내부의 13개 실무부서 플러스 경찰, 소방, 군, 한전, KT가 다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충분히 조율이 됩니다. 예. 부실한 제방이 무너졌고 비는 많이 왔고 통제는 안 됐고 네, 그런데 또 통보를 받았고 범람 예. 위험에 통보를 받았고 몇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몇 번의 네. 기회에- 4시간 전, 2시간 예, 전. 네. 그 6만 톤 넘는 물이 밀려 들어왔는데 그 지하차도 안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는 없었을까요? 뭐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던가 아니면 에어포켓이 있다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좋으신 지적인데요. 그 이제 내부 시설의 문제는 내부 시설 장비의 문제는 두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이 길이가 벌써 저도 여러 차례 그곳을 통과를 해봤는데요. 네. 길이가 436m면 예. 매우 긴 지하차도입니다. 예. 길이가 한 50m 정도 돼도 짧지 않은 곳인데 예. 436m면 엄청나게 길고요. 한참을 가야 되는 것이에요. 네. 예.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교통사고가 났을 때나 또는 그 뭐 차를 긴급히 회차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뭔가 조금 넓은 공간들을 군데군데 만들어 놨어야 된다. 두 번째는 과연 갑작스럽게 물이 밀려들었을 때 이 436m 정도 된다는 것은 매우 많은 물들이 밀려들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대용량 고성능 펌핑 시설들이 잘 작동되고 있어야 된다.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갈 빠져나갈 수 수 있는. 있도록 예. 그러면 이게 대용량 고성능 펌핑 시설이 과연 잘 작동되고 있었는지는 틈틈이 점검했어야 된다. 지금 화면에 나오신 것처럼 지금 저렇게 물이 급격히 수위가 올라가는 걸 보면 펌핑 시설들이 작동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주민들이 좀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제방 관리 부실을 또 이번 사고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교통 통제 그 이전 단계가 되겠죠. 미호강 인근의 임시 제방을 좀 지목했고 아까 저희 YTN 뉴스앤 이슈에서 인터뷰했던 어떤 그 말씀 주민분께서는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은 제방이 물이 얼마나 찼는지 그 전날 가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주민들이 걱정돼서 가보셨다는 말이 좀 울림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그 시점에서 한번 예상해 본다면 어떤 점들을 좀 사전에 막았어야 됐을까요? 네, 좋으신 지적인데요. 4시간 전에 금강홍수통제소로부터 미호강이 범람할 수 있다는 위험에 대한 그 얘기보다도 더 중요한 그 포인트는 바로 말씀하신 대로 하루 전날 네. 주민들이 가서 여러 차례 이 미호강이 이 범람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참 제방이 원래 있던 제방보다 1m 정도 낮아져 버렸다. 그리고 이거 모래 주머니도 아니고 그냥 흙들을 네. 모아서 이렇게 그냥 임시 방편으로 그냥 모양만 뚱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바로 긴급 조치로서 네. 조치를 했었어야죠. 그때 이미 자전거 타고 가셨는데 자전거 도로가 잠겨 있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미 그때부터 네. 예. 범람의 조짐이 보였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부터 긴급 조치가 지자체가 해야 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응급 조치가 들어갔어야 네. 맞습니다. 예, 경찰은 지금 전담팀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어떤 부분이 조금 더 중점적으로 들여다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이 대목에서 또 우리가 많은 재난을 겪으면서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은
바로 형사처벌로 가는 그런 그 어떤 수사적인 방법보다는 예. 범죄 수사적인 방법보다는 네.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재난관리 시스템을 규정하고 있는 재난 관련 법에서 재난및 안전관리기본법, 하천법, 도로법 등등이 규정하고 있는 조치 사항들이 이루어졌느냐, 왜 안 이루어졌느냐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진 뒤에 그리고 난 다음 단계가 네. 수사 단계로 가는 것이 처벌 단계로 가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네. 바로 처벌 단계로 가버리면 처벌하고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직무를 조사해 가야 왜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았는지 그러한 것들이 규명이 되어야 다음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을 때 시스템이 작동되게 하는 교훈이 된다.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책임 싶습니다. 어떤 처벌에 대한 점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우선돼야 된다는 게 부회장님의 어떤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한 갈래 어떤 아이디어이신 것 같고요. 네, 법정 업무가 왜 작동되지 않았는지 네. 예. 그것을 극명하게 규명하는 것이 반드시 선제적인 요건이다. 네. 국무조정실도 오늘 또 감찰에 나서겠다고 밝혀서 또 원인 규명은 또 향후 어떤 감찰이나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자, 이번 사고 이후 행정력의 어떤 부실, 시스템 부재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다음 드릴 질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처 요령도 중요하겠죠. 어떻습니까? 아까 화면에서 제가 드린 질문은 저런 상황이 만났을 때 운전자 입장, 보행자 입장에서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가 였거든요. 사실 네. 그에 앞서 교통통제나 행정력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는 별개로 한번 질문드리면 어떻습니까? 참 좋으신 질문인데요. 네. 저는 또 이렇게 질문드리고 싶어요. 지하차도 같은 것들이 네. 어디에 많이 설치될까요? 교통량이 많은 곳에 설치가 될까요? 교통량이 적은 곳에 설치될까요? 많은 곳에 교통량이 많은 곳에 예. 설치되죠. 이 말은 도시나 도시 근교에 설치될 확률이 많다는 것이고 네. 이 말은 많은 운전자들이 지하차도를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번 그 참사를 통해서 교훈 삼아야 되는 것은 지하차도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운전하고 들어가지 말고 네. 비가 올 때는 지하차도에 진입할 때 혹시라도 기계적인 미스에 의해서 배수 펌핑이 고장났다면 네. 이곳이 침수될 수가 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지하차도를 이용하자는 겁니다. 지하차도에 만약에 물이 차오른다면 만약에 회차할 수 있는 차를 돌려서 역주행으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네. 과감하게 차를 버리고 들어왔던 반대 방향으로 신속히 빠져나가야 그런데 됩니다. 아까 화면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일단 지하차도에서 난 사고이고 네. 차량 밖의 수위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두려웠을 것도 같거든요. 네. 문을 열고 나가기가. 네. 그래도 자, 나가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에도 무조건 나가야 불구하고. 됩니다. 그 안에 가만히 있거나 그 차량 안에서 머뭇머뭇하면 네. 바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과감하게 예. 아무 생각하지 말고 문을 열 수만 있다면 밖으로 나와서 무조건 바깥으로 나와야 된다. 차량 진입했던 반대 방향으로. 지금 댐 방류량도 곳곳에서 늘리고 있기 때문에 하천변에 계신 분들 불안감이 클 것 같습니다. 앞으로 네. 또 비 소식도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비 소식이 있기 때문에 혹시 하천변에 있는 분들 좀 대비해야 될 것들 혹은 대처해야 될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하천변에 저 역시 어린 시절에 하천변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영산강변에서 참 성장을 했는데요. 그 우리나라는 참 묘한 문화가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홍수가 나면 물 구경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 예.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네. 하천변에 사신 분들 아, 네. 물 구경하려고 바깥에 나가시다가 많이 휩쓸려 돌아가십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이 마을에 60년, 70년 살았는데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다. 이런 생각을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예. 기후위기 시대이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없지만 언제든지 산사태나 강의 범람에 의해서 우리 집이 훼손될 수 있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강 부근에 사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농경지 부근에 사신 분들이 비가 오면 반드시 어르신들이 물꼬를 들으려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경지가 다 물에 잠겨 있으면 어디가 도로인지 어디가 수로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다가 빠지게 되면 반드시 큰 참사가 벌어진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네, 아무래도 좀 이번 사고의 피해 규모가 큰 만큼 경각심을 알리다 보니 조금 부회장님의 표현도 좀 수위가 높았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자 끝으로 지금 보면 비가 지금 충청 이남으로 모레까지 300mm가 예보돼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라도 지하차도 또 산사태까지 포함해서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요? 행정 당국에선? 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네. 앞으로 200mm, 300mm 비가 더 온다고 한다면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응급조치사항, 긴급대피, 통행제한, 통행금지 네. 이런 조치들을 해당 기초지자체들에서는 그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 지역 사정에 맞게 신속히 내려서 대피소를 운영하고 통행금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우리나라는 국토의 70%, 정확히 말하면 64%가 산지입니다. 이 말은 도시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가 산지에 인접한 마을들입니다. 네. 그러면 산사태가 날 수가 있다는 것이고 이 산사태는 폭우, 강수량에 의해서 많은 강수량에 의해서 대부분 산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이 정도의 강수량이라면 산사태가 매우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네. 그리고 비가 그쳤어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산자락에 사시는 분들은 일단은 어느 대피 시설로 며칠씩 대피해 있는 것이 네.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록적인 강수량, 극한 호우에 걸맞은 극한 대비도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네, 문현철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회장님. 네, 맞습니다.